서양의 자연과는요, 일단은 정복지향적입니다. 정복지향적. 그러니까 정복지향적이라는 말은, 정복지향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구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위에 인간이 군림하게 되는 논거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인간과 자연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의 추적을 우리는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좀 큰 타이틀로 고대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고대. 자, 고대에서는 누구를 적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 플라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 철학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사에 남긴 족적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원론입니다. 물론 플라톤이 구분해 놓은 건 이거죠. 자, 현상계라는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데아, 저 하늘,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플라톤의 눈에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저기 어딘가에는 이데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어찌 보면 그 이데아를 향해서 뭐 독배를 마시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크 루이 다비드의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란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독배를 마시고 이렇게 하늘을 손가락으로 향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당당했다라는 건데 뭔가 그것을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집대성하면서 플라톤은 이원론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단초가 됐다라는 거죠. 세상을 딱 쪼개놓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번 어디로 가냐면 중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의 교리 있잖아요. 교리. 교회의 교리. 중세의 교회의 교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플라톤에게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에게.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주 쉬운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집대성하고 교리를 체계화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세의 교리가 바로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이원론에서 하나 더 나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인간과 자연이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자, 제가 노란 펜으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인간이 더 위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위대하다. 자,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뭐라고? 자, 너희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리라. 왜? 신이 보기에 제일 아름답게 본인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부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려라. 다 근거를 준 거죠. 왜? 인간은 신의 모사니까. 가장 인간이 신과 비슷하게 만들어놨어. 똑같죠.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한 모든 권능은 신이 다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 단초가 중세 시대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로 갑니다. 근대에 이제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나오죠. 왼쪽과 오른쪽에 기둥이 나오는데 왼쪽 기둥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기둥, 오른쪽에 르네 데카르트를 씁시다. 선생님이 그 정의론, 사회 정의 파트에서 그 할 때 피디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시작할 때 롤즈의 그 5분 사탐 영상을 딱 하고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롤즈의 정의론을 쭉 설명드린 개념편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롤즈의 정의론 파트. 그런데 5분 사탐 선생님 거 중에 참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작품 중에 이 베이컨이 나오는 부분, 서양 철학 중에서. 그 다음에 저기 그 상의와 화해라고 하는 마지막 23강.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굉장히 그 밀접한 영상들입니다.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얼른 가가지고 한번 그것을 보세요. 그러면 야, 이렇게 지식 채널 2처럼 깔끔하게 뭔가 나한테 지식과 의문점과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반전도 있고 이런 재밌는 동영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다루면서 사실 저는 베이컨의 편을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파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베이컨에게만 물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거는 좀 베이컨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이론에서 베이컨은 자연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과 대자연의 관계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녹아들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뭘 아는 것이냐? 대자연. 대자연을 어떻게 알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이용해요. 이용하고 끝나요? 자, 마지막 정복해라. 느낌표. 그래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적인 인식 방법. 그래서 과학적인 인식 방법으로 귀납법을 굉장히 강조했죠. 다 하나하나 낱낱이 사물들을 경험적인 사실로 관찰, 실험, 검증하여 거기에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힘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대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그것을 정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을 발전시키면 그게 참된 철학의 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용성. 이해하셨나요? 자, 요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과학적인 인식 방법을 아주 중시했고 베이컨의 별명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과학 실험을 하다가 죽었고요. 냉동 실험, 부패, 그 닭이 눈에 이렇게 넣었을 때 시간을 이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부패가 되어가는지 그 냉동 실험하다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게 독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이 사람이 과학적인 인식을 중시하느냐 들여다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과학을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냐? 대자연에다가. 그래서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복지향적 자연관. 그 다음 데카르트입니다. 오른쪽 기둥은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는 뭘 강조하느냐? 자, 데카르트는 기계를 강조해요. 근데 뭐 기계가 뭐냐? 자, 인간을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뭐와 뭐로 나뉘어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뭐와 뭘로 나뉘어 있죠?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네요. 자, 인간은 머리, 이성의 부분과 육체,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부분과 슬래시 육체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말이죠. 이 데카르트가 육체를 뭐라고 했냐? 인간의 몸은 기계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기계다. 이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펑크 동크 주시. 그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근거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데카르트에겐 아마 뇌사자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닐 겁니다. 왜? 인간에게 이성이 중요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단지 육체는 뭐냐? 기계다라는 거. 이게 교묘하게 요 시기에, 근대라는 시기에 16세기, 17세기에 요러한 사상들과 해부학이라는 게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만 있으니까. 그럼 뭐? 자연. 예를 들면 동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요? 기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기계론적 세계관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자연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데카르트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막 밥 먹고 있는데 발로 뻥 찼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깽 이러니까 친구가 야 너 예쁜 애완견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뭐야 강아지야 이 기계지 기계. 동물도 기계가 되는. 그래서 동물 기계론. 심지어 라메트리는 이 동물 기계론에 인간 기계론까지 전개를 해버립니다. 기계가 계속 나오죠.
대자연이 이제 기계처럼 돼버린 거예요. 유기체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자, 근대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근대 말기에 나오는데요. 한 17세기 정도라고 표기를 해볼까요? 17세기 정도. 요때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계몽주의가 나와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뭡니까?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춘다라는 게 계몽주의예요. 무지몽매한 곳들 많죠? 심지어 우리 문학에서 계몽주의 문학 이러면 시문의 상록수가 대표적입니다. 문맹들에게 글을 막 가르치고, 그게 뭐죠?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문학 막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또 사회주의적인 이념들도 쫙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문학에서도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라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이 빛이에요. 빛. 무지몽매한 곳을 비춰주는 거. 그런데 이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성인데, 이성이 어떻게 되냐? 도구적 이성이 돼버린 거예요. 도구적 이성.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이 아니라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건 뭐냐? 이성이 예를 들면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어떠한 돈,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끔 도구로 전락돼서 쓰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결국 인간들이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전락되어진 거죠.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라는 건 좋은 말일까요? 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정리할 사람들은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이 17세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 근대의 물리학이에요. 근대의 물리학에 뭐가 문제냐? 물리학의 환원주의. 환원주의. 아주 쉽게 환원을 시켜버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처럼 0과 1이라는 숫자로 모든 것을 다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이제 데카르트가 아주 유기체들의 그런 물리적인 위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골몰하다가 데카르트가 만든 게 이제 좌표평면 아니에요? 좌표평면. X축, Y축에 어디쯤에 파리가 옮겨다니고 있구나, 천장을 보면서. 이런 것처럼 이제 근대의 물리학은 아주 쉽게 환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대의 물리학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자, 여러분들 색깔 있는 펜으로 가주세요. 반대, 화살표, 케프라. 케프라는 서양 물리학자이면서도 근대 물리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진 유기적인 존재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환원시켜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화이트헤드가 있는데요. 화이트헤드. 이거 사진을 찾아보면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세요. 하얗니다. 머리가 반짝반짝 이렇게 되셔 있으신데, 화이트헤드를 딱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도 서양의 자연과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는 게 뭐냐? 잘못 환원시켜 놨다. 어디 유기체들을 그렇게 쉽게 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딱 환원시킬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케프라 이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가이아 이론인데요. 가이아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바로 러브록이라는 사람입니다. 러브록까지. 자, 이렇게 되면 가이아 이론, 러브록, 가이아는 이 지구가 하나의 이 생명체라는 거죠. 지구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은 여성이고 성은 여성인 거예요. 우리 지구는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많이 아파하시죠, 요즘에. 예.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그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가이아라는 신, 여신의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적 존재들. 겉에 이제 가이아라는 신 몸에 이렇게 벌레처럼 겉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자꾸 파고 막 오염시키고 개발하고 아토피 유발시키고 막 이런 바이러스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가이아의 러브록이 얘기하는 가이아 이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서양의 자연관을 쭉 비판하고 있습니다.